저 처음입니다. 이제 또 다시 좀 찍을게 이제. 3만 명이니까 이게 진짜. 아유 근데 이게 내가 이제 잘 보여요? 네, 이제 잘 보이죠. 근데 아. 좀 어둡다. 왜 이렇게 어둡게 나오죠? 아 그냥 뭐 어두운 대로 하죠 뭐. 네. 어두운 대로 하고 뭐 이걸 좀 조절해야 되나? 이거는 얼굴이 아이고 이게 이거 신세계 푸드는 이거 나중에 볼 거니까 지금 유튜브는 찌찍 제가 소리가 참 잘 나면 올리고 안 나면 안 올리고 할 거고 그냥 이거 우리 오프라인에서 줌으로 지금 8분 보고 계시고 여기 오프라인 2분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좀 설명해 달라는 얘기 듣고 이제 왔는데 좀 이제 잘 찍히고 있죠 이거는요. 예. 마스크는 벗고요? 예. 편하시게. 나는 이제 뭐 아재 맞았으니까 그리고 여기 저 총 4명이긴 하지만 그 2분이 이제 백신 맞았고 2분도 마스크 하고 있으니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목소리만 잘 들리면 되죠 뭐. 아이고 이게 아이고.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수적인 투자 많이 팔아라는 카페거든요. 이거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이게 만든 게 2006년도에 만들었고 지금 15년 차 정도 됐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대학생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제 줌으로 지금 보고 있는 분들 다 대학생들이어서 여러분한테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줘야지 투자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투자에 있어서 뭐 밸류에이션 지표 같은 거는 제 유튜브 채널 다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 현실에서 가장 이제 실제 여러분이 목표하는 거는 돈이잖아요, 그죠? 돈 벌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집 사고 좋은 빌딩 올리고 나중에 좋은 이제 사업체 회장님 되시는 게 여러분의 소박한 꿈이잖아요. 그요. 네. 근데 그 꿈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우리 벤토님한테 얘기를 듣고 이제 저의 대학 1학년 때를 이제 생각해 봤더니 그 세상에 벌써 30년 전이더라고요.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구나. 그래서 그때가 제가 92년도에 1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이 2022년이니까 딱 30년 후배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30년 전에는 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때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장 현실적으로 이제 저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처음 1학년 들어갔을 때 저는 우연한 기회에 그 학교에 가면은 학보사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지금도 있나요, 여기? 보사? 신문사. 학교 신문.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예. 요즘은 신문사라 그래요, 요즘은요. 학교 신문 예. 학보사라는 이름 처음 들어봤어요. 옛날 이름이죠. 옛날에는 학보라고 요즘은 신문사라 그러죠, 저기. 네. 그래서 학보사가 있고 신문사가 학보사가 있고 방송국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방송국은 이제 어떤 방송이냐면은 주로 그냥 라디오 방송 했던 거. 그리고 학교에는 영자 신문이 있었고 교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네 군데를 언출란이라 그래갖고 언론출판연합회에서 뭐 모여다니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우연한 기회에 학보사 그때 좀 교내신문사죠. 거기를 1학년 때 들어갔는데 그때 나를 지도했던 이제 한 학년 공학번 선배가 영문학과 선배였는데 글을 엄청나게 잘 쓰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그분은 신춘문예에도 진짜 이제 그 당당이 돼가지고 진짜 이제 소설가가 이제 되신 분인데 뭐 메이저 언론사는 아니고 지방 언론사에서 한테 됐던 분인데 그분이 나한테 글 쓰는 거를 이제 가르쳤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기사를 쓰면은 기사를 이제 엄청나게 그냥 야단했었어요. 잘 못 쓴다고. 근데 30년 전에 2091년만 하더라도 저희 그 학부고사나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인데 원고지에 글을 썼어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안 가죠, 이게. 원고지에 글을 쓴다는 게. 그래갖고 학교에 가면은, 학부에 가면은 원고지가 이게 300미터짜리 이렇게 두꺼운 게 있어요, 그거.
그럼 그거 가지고 계속 글을 쓰는 거예요. 이게. 취재를 하고 제수점에 취재를 하고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이게. 글을 쓰면은 그 선배들이 그때는 그냥 뭐 자상하게 알려준 게 아니라 그냥 꿀밤도 때리고 그냥 뭐 엄청났어요 그때는. 그래서 내가 이제 기사라고 이렇게 쭉 쓰면은 맨날 그냥 이딸밖에 못 쓰냐 그러면서 원고지 막 찢어버려 그냥 찢어가 막 던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거. 근데 그렇게 한 1년 넘게 이제 기사 쓰다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그때 배운 그 글쓰는 솜씨 갖고 지금까지 우러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수초단 마음이 변하다 이 카페를 2006년도에 이제 만들었는데 이때 제가 쓴 그 글들도 사람들이 내용보다 내용보다 글이 재밌다고 많이 이제 칭찬을 받았고 유머가 있고 뭐 그렇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모든 게 대학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내가 배웠던 그 기술을 가지고 30년 우러먹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대학 2학년, 두 분 2학년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줌으로 보신 분도 아마 1, 2학년이 많을 거예요, 그게. 근데 그분들이 또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 갖고 앞으로 한 30년 우러먹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많은 지식을 배워놨다가 이때 배운 거 갖고 써먹을 거니까 공부를 좀 확실히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 대학 초에 이제 배울 때는 여러분들은 이제 직장으로서 프로를 하는 게 아니라 아마추어지만 또 아카데미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구적인 게 있잖아요, 이게. 그런 걸 쌓아갖고 이제 깊이 있게 공부를 해버리면은 그게 앞으로 여러분이 30년, 40년 동안 계속 우러먹을 수 있는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원고지에다가 글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는데 그때 또 놀라운 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이 나왔는데 그 매주 월요일 날 신문이 나왔는데 그거를 금요일 날 원칙적으로 금요일 날 이제 우리가 집에 가기 전까지 원고지 다 넘기고 토요일 날 조판 작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신문이 제 시간에 끝난 적이 없어요, 이게. 거의 제가 있을 때는 거의 매일 이제 금요일 밤은 이제 야근을 해야 되나 밤새도 작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그 지역에 있는 신문사에 가가지고 조판 작업을 했는데 그 조판 작업이라는 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좀 상상하기 좀 어려울 건데 원고지에다가 이제 원고를 이제 다 된 통과된 원고가 있잖아요. 그 원고를 갖고 오면 삼명 선배들이 편집장하고 같이 어떤 방에 딱 들어가요. 방에 들어가면은 글자 하나하나를 다 갖고 오고 금속 글자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한 1000년 전부터 해서 해왔던 거. 김철강이면은 김철강의 11포인트면은 11포인트짜리 활자를 다 각 찾아오는 거야, 다. 그래서 그걸 이제 놓고 한 다음에 그거를 한번 쭉 찍어요, 그게. 찍으면은 이제 1학년 후배들이 오자를 찾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오자 찾아가지고 오자가 나오면은 이제 그거를 고치고. 그 작업을 이제 92년도에 했었습니다, 그게.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신문을 만들고 끝나면 이제 소주 한잔 하고 이제 그때는 젊으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소주를 그냥 그때는 7층 타입이라고 하고 술을 마셨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소주잔 있잖아요. 한 8명이 술을 마시면 소주잔을 놓고 그 위에다 젓가락을 올리고 그 다음에 소주잔을 올리고 젓가락을 올리고 이걸 7층 탑을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주를 위에다 다이다이다 부으면은 한 병이면 7잔이 꽉 차요, 이게. 그러면 후배들부터 이제 쭉 마시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 소주 한 병을 원샷을 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도 했었고, 그렇게 술을 그때 엄청나게 많이 마셨죠. 그리고 글 쓰고 술 쓰고 글 쓰고 술 쓰고 그런 생활을 한 2, 3년 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우러먹을 수 있는 이제 글재주를 쌓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어떤 열정적으로 이제 학고사 생활을 했는데 92년도 여름인가 됐었을 거예요. 또 예전처럼 이제 금요일이나 이제 그 신문을 찍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신문사에 갔더니 그때는 한 100여 명이 되는 이제 인쇄공들이 우리가 신문을 만들면은 한 50대 된 아저씨, 저보다 정도 되는 아저씨들이 모여와가지고 원고지를 주면은 글자를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그러는데 그 아저씨들은 없어졌고 한 20, 30명의 아주 젊은 여성들이 컴퓨터를 다다다다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어 봤더니 그때 처음으로 전자출판이라는 게 생겼는데, 전자출판이라는 게 생기면서 신문을 더 이상 활자가 아닌 컴퓨터 타이핑으로 컴퓨터로 출간하는 시대가 그때가 도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완전히 공장처럼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고 사람들이 토시라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토시를 해가지고
다 잉크가 묻으니까 그걸 하고 활자를 갖고 왔던 그 아저씨들은 없어지고 아주 젊은 여성들로 된 이제 전자출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럼 그때 일했던 그 아저씨들은 어디 갔나 싶어서 쭉 봤더니 밖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용승계라고. 그래서 보니까 한 100여 명이 되는 아저씨들은 한순간에 직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 이런 이분들이 참 마음이 좀 딱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시위 내용을 보니까 자기들의 그 직장을 잃게 됐을 거기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져라는 건데 그 신문사 경제 입장에서 책임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 제가 1학년 동안 한 1년 동안 만났던 그 친한 아저씨가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찾아갔어요. 가서 아저씨 뭐 어떻게 하실 거냐 했더니 자기들이 봐도 이 인쇄 이 산업이 앞으로 비전은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다 해서 퇴직금이라도 또 명퇴금이라도 좀 많이 받아서 나와서 그 종로에 가면은 인쇄 골목이라는 게 있는데 인쇄 골목에 가서 명함 같은 거를 파는 자영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 신문사도 컴퓨터로 바뀐 마당에 조그만 명함을 인쇄로 찍는다는 그거는 잘 될까 싶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여러 그 아저씨들이 데모를 한다고 될 일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 이제 데모를 한다고 고용을 보장한다고 해서 보장이 될까 싶기도 하고 이 산업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산업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게 한 30년 전 일이죠. 28년, 29년 전 일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어떠한 산업이 쇠퇴하거나 사라지는 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쇠퇴하는 산업이나 쇠퇴하는 그 직업군에 여러분이 투자를 해서도 안 되고 그쪽의 직업을 잡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은 거기서 쌓은 인맥들은 나중에 여러분 써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인쇄 기술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쇄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써먹겠어요, 그걸. 근데 투자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 투자할 때 뭐 수급 분석이니 차트 분석이니 다 필요 없어요, 이게. 자산 가치 다 필요 없고 그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하지 못한 산업에 여러분이 투자를 하거나 여러분이 그 직업으로 잡게 된다면은 그거는 폭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오늘 뭐 아까 보니까 신세계 푸드도 이제 분석하셨고 여러 종목도 분석하셨을 텐데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이 산업이 10년 뒤, 15년 뒤에도 성장할 산업인가, 정체되어 있는 산업인가, 이걸 가장 먼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보지 않고 그 뭐 PBR이 낮다, 뭐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거를 따질 필요 자체가 없어요, 그거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어떤 산업이 지금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인지, 어떤 산업이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인지, 이거를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건데, 이 개별 기업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뭐, 제 예지 시간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딱 1시간 동안 짧게 해서 그냥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한테 좀 부탁드릴 건데, 지금 10분이 지금 그 줌이나 이렇게 와서 듣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실제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취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그 스펙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경력 쌓기 위해서 좀 좋은 방법은 저처럼 이렇게 저도 처음에 지금은 이 카페원이 지금 이제 망한 카페긴 하지만 제가 이제 적겠다 그랬거든요. 85,000명이에요. 지금 카페원만. 그 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유튜브 채널도 보시면은 그 29,000명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의 그 카페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그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했던 걸 하나하나 정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어차피 여러분들은 지금 정리하고 오늘도 뭐 종목 분석하셨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를 혼자만 볼 게 아니라 한번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나 뭐 자기만의 어떤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다수로부터 한번 검증을 받아보는 것도 매우 이제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도 혹시도 모르잖아요. 이쪽 정권업계나 자산운용업계에 취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 이제 젊은
인재들을 찾기 위한 방법은 예전에는 좋은 대학만 나오면은 좋은 실력을 갖고 있을 거라고 이런 추정을 했는데 요즘은 좋은 대학 나온 친구들이 암기에는 능하지만 실전이 약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비싼 연봉을 주고 이제 그 좋은 대학에서 한 채용해봐도 투자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투자 업계, 자산 운용 업계는 오로지 학벌보다는 자기 실력 아닙니까, 그게? 그 실력을 블로그로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올려서 내가 실력이 있다는 거를 이제 입증만 시킬 수 있다면은 뭐 그분이 뭐 자산운용업계에 취업을 할 수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고 그게 나중에 뭐 인생이라는 게 모르는 거잖아 어떻게 될지. 그래서 5년 뒤, 10년 뒤에 이게 나중에 큰 이제 경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 이 보수전투나 마음이 편하다 카페를 처음 만들 때만 하더라도 저 혼자 보는 카페였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카페 회원이 1000명이 넘어가니까 어마어마 기분 좋더라고 이게. 1000명이나 우리 카페에 가입했다고. 그래서 제가 제 카페 첫 오픈 모임을 했을 때 그 카페 회원 수가 1000여 명밖에 안 됐어요 이게. 근데도 이제 모여서 막 오픈 모임하고 이제 재밌게 보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보수적인 투자는 마음이 편하다라는 이게 사실 책 이름이에요. 그 필립 피서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제 투자자가 있는데 이 필립 피서가 워렌 버핏이 배운 스승이 두 명 있는데 한 명이 벤저민 그레엄이고 한 명이 필립 피서예요. 근데 이 필립 피서가 이제 그 사람 책을 읽고 내가 감명을 받아서 카페 이름을 줬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게 미국의 가장 유명한 투자 고수가 됐는지에 대해 설명한 적이 한 부분이 있는데 이 필립 피서가 실력이 가장 많이 쌓았던 시절이 그 대학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때였대요. 여러분 똑같을 때였대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필립 피서는 그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미국 명문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명문대 한 과목 중에서 과목이 그 지역에 있는 가장 가까운 그 기업을 탐방해 오는 그런 과목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을 데리고 그 지역에 가장 가까운 기업에 가가지고 이 기업은 잘 될 것인지 못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토론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 이 필립 피서는 차가 있었어요, 여기. 근데 다른 친구들은 그때는 차가 없었는데 자기는 고모 할머니인가가 돈이 좀 많으신 분이갖고 차를 한 대 사줬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필립 피서가 선생님한테, 자기 교수님한테 제가 제 차로 그 기업에 갈 때마다 제가 모시다 드리고 모시다 오겠다고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교수님이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필립 피서가 자기가 이렇게 고수가 된 비결은 자기가 첫 번째는 차가 있었다는 거고 그 차로 교수님을 태우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수님이 어떤 포인트로 이 기업을 봐야 될지, 어떤 포인트로 이 기업에 약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줬는데, 그때 배웠던 6개월, 한 학기 수업이 자기가 평생 투자하는데 가장 큰 자산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도 똑같은 시점이라면은, 여러분들이 평생 먹고 살 만큼의 이제 투자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지금 대학생 때 공부를 많이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공부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30년 동안 우러먹기 위해 쓸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은 기업에 직접 가보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예가 아니잖아요. 그냥 딱 보고 있다가 이 기업이야 그러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기업을 한 번이라도 가봐서 실제 어떤 기업인지, 중국으로 지금 부산에서도 지금 듣고 있다 그러고 지방에서도 듣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부산이나 아니면 뭐 광주나 이쪽에도 그 지역에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가까운데. 그 기업을 한 번이라도 가보면은 나중에 큰 실력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기업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도 대학생 때를 겪어서 알겠지만, 여러분들은 일단 돈은 없을 거예요. 근데 시간은 많을 거예요. 이거를 잘 활용하자 이거예요. 나중에 직장 잡고 나면은 돈이 있어도 시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돈은 없지만 시간은 많잖아요. 이때 돈도 벌고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평생 먹고 살 거를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공모주 투자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돈이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 이 1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 방법은 공모주 투자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모주가 2022년 1월 1일부터 예전에는 전부 다 100% 비례 청약을 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은 그 청약 한 주라도 받을 수 있었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한 주도 못 받았어요, 이게. 뭐 3,000대 1이라 그러면은 3,000주는 청약을 해야지 한 주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비례가 있는 게 아니라 균분이라는 게 있어요, 균분. 그 균분이라는 거는 돈을 얼만큼 투자 거의 넣은 거와 관계없이 1인당 50%는 균등을 해가지고 1인당으로 공모주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한 주 정도나 두 주 정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8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주로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될 기업인데 지금 투자 두 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지금은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 이거 공모주 투자했어요, 지금? 아니 투자 공주는 그러면은 당장 이제 공모주부터 하는 거예요. 그 왜냐면은 이쪽 보세요, 이게 공모주란 말이에요. 이게 공모주인데 뭐 77,000원에 공모 13,000원 그럼 이게 쭉 있잖아요, 공모 가격이. 그럼 쭉 한번 쭉 보세요. 이거 한번 쭉 보시면 잘 보이시죠? 네. 보시면은 공모주 투자해 갖고 손해를 본 경우가 많나요, 적나요? 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죠. 예. 거의 없어요. 예. 딱 보시면은 공모주 투자해 갖고 손해 본 경우가 100%는 아닌데 10중 8구는 손해 버려요. 여러분 돈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손해도 보면 안 돼요, 지금은. 지금 얼마 안 되는 이 돈, 알바에서 번 이 돈 갖고 투자하고 있는데 손해를 보면 안 되는데 딱 보면은 공모주를 이제 균등으로 받아버리면은 여러분들은 최소한 몇만 원이라도 반드시 벌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즉시 공모주에 투자를 하라는 거고, 줌으로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투자 아직 안 하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10만 원 있을 거 아니에요. 10만 원 없으면은 편의점 알바를 한번 한 달 하세요, 그럼. 그러면은 뭐 몇십만 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돈 갖고 바로 즉시 이 공모주의 투자에 나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모주 중에서 최근에 이제 공부할 거 중에서 이제 크래프톤이라고 게임 좋아하시는 이제 우리 남자분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 하면은 최소한 한두 주는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한두 주를 받을 수 있는데 금액이 좀 큰 거를 받아서 뭐 소위 말해서 따상이라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알바 하루치, 이틀치, 3,000원 이제 이거로 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러면 지금 돈을 벌 때냐라고 본다면 지금 돈을 벌 때는 아니라 실력을 키워야 될 때이잖아요. 그게. 그럼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기업을 먼저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업을 보려면 이쪽 기업을 쭉 보시면은 이제 이게 뭐 하는 기업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 분명한 거는 이 기업들 중에서 혹시 시멘트주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철강주? 조선주? 지금 이 시대에서 IPO 상장한다는 거는 이 산업이 가장 핫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창업한 지 4년, 5년 만에 IPO 성공한 기업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나도 4년 뒤, 5년 뒤에 내가 기업 하나 만들어서 상장을 시켜보겠다라는 큰 꿈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을 보면은 고졸자가 만들어서 상장한 기업도 있고, 제가 본 어떤 기업은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더라고요, 이게. 그런데도 그 회사가 상장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 어떤 회사는 그 자본금 1억이에요. 1억인데도 성공적으로 IPO를 해갖고 지금 돈을 지금 많이 벌고 있는데, 1억에 자본금 1억 가지고 지금 뭐 2천억대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차고 한 5년 만에. 그럼 여러분이나 그분들이나 나이 차이는 10년도 안 날 텐데, 그런 분들은 이제 크게 성공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친구들의 성공 스토리를 여러분의 스토리로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즉시 이제 이 공모주 투자에 나서라는 거고, 그래서 공모주 투자에 나서시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예쁜 중에 실제 할 사람은 한두 분밖에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말만 듣고 이제 안 하거든, 이게 보통은. 근데 이러시면 안 되고,
지금 오늘이 토요일이잖아요, 이게. 네. 월요일날 바로 만드세요. 그래갖고 한번 만드시라고 이게. 네. 예하고 안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공모주 투자를 해갖고 내 말이 틀린 전에 한번 최근 2년치를 한번 쭉 보세요, 한번. 그러면은 거의 95%, 90%는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여기. 그 돈을 벌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수익이 나면은 반드시 팔아가지고 뭐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세요. 돈을 벌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지금 꼭 하라고 했던 게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는 그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좋은 걸 올리시는 게 좋은데, 그 첫 번째로는 제가 오늘 특강한 거 있잖아요. 강의하는 거. 요걸 한번 요약해서 한번 올려보세요, 한번. 근데 이것도 분명히 안 하실 거예요, 이게. 안 하실 거 알면서도 내가. 근데 왜냐면은 10명 중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 명 정도 하거든요. 그분들이 안 나중에 5년, 10년 지나고 나면 크게 성공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거 해보시고, 두 번째는 공모주에 투자해 보시는데, 이 공모주 투자할 때 좋은 카페가 하나 있어요. 제가 네이버 카페 보조 투자 많이 편하다. 이 카페는 이제 망한 카페예요, 이제. 망한 게 아니라 내가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업계 떠났어요, 여기에. 그래서 망하겠다고 하면서 제가 혹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카페 대신 갈만한 카페들 두 군데를 소개했는데, 첫 번째는 네이버 카페 가치투자연구소고요. 그건 주식하실 분들은 가치투자연구소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게 쭉 보면은 링크로 제가 하나 걸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다음 카페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들어가서 링크 누르시면은 이거는 뭐 로그인해 나오는 건데, 이게 전환사채 투자 카페라고 있어요. 이게 공모주 전환사채 카페가 있는데, 여기 가면은 공모주 전환사채, 신주유증권부 사채, 실권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하세요. 공모주 전부 다 하시고, CB 공모하면 하시고, BW 하면 하시고, 실권주 있으면 하시고, 이 네 가지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개별 종목 분석해서 투자해갖고 성공할 확률은 제가 보기에는 10% 이하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시장은 효율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보다 훨씬 더 시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모든 주가는 적정 가격에 다 가 있을 거예요, 이게. 가치투자 돈을 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15년 전 이야기고, 지금은 가치투자가 일반화가 된 지가 이미 10년이 넘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정말 잘하신 분들은 이미 한국 중소형 가치투자에 다 떠나가지고 해외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이미 다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돈을 좀, 쉽게라고 해야 되나, 좀 더 그래도 확률이 높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해야 돼요. 공모주에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공모주를 할 때는 주관사가 있어요. 주관사가 보통 뭐 1조를 공모를 한다면은 보통 3% 정도를 수수료 받아간단 말이에요. 1조에 3%면 얼마예요, 여기? 맞춰보세요, 한번. 300. 응? 일주일에 3%. 네. 300억. 300. 그러니까 한 탕에 300을 벌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증권사 입장에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300을 가지고 뭐 흥행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흥행에 참패를 하면은 1조 원에 대해서 주관사가 인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증권사가 잘못 인수인이 되면은 자기가 공모 자금 전체를 자기가 자금으로 다 끌어안아 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손해보면서 팔아야 되는 차악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잘못 인수를 하면은 증권사 이미지 나빠지죠. 자기 회사 돈 나가죠. 여러 가지 엄청난 문제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IPO를 할 때는 적어도 공모주주는 손해를 보지 않을 정도의 가격으로 상장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지금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공모한 회사들의 밸류가 너무너무 고평가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올해나 내년 사이에 종합주가 지수가 한 번은 그냥 엄청나게 폭락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대학생들이고 투자 자금이 지금 거의 아주 소소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해서 이 폭락을 해도 상관없잖아요. 이게 어차피 투자 자금 적으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떤 경우에 폭락하는지도 공부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는 투자 설명서 보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거.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성인이라고 한다면 절대 이걸 시키지 않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 직장인들이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에. 공부할 것도 많고. 그런데 또 한다고 해도 돈 버는 게 몇십만 밖에 안 되는데 어른들이 그 몇십만 원 벌겠다 이거 한다는 것도 웃기고 그래서 권하지 않지만 대학생 20살 초중반이라면은 이건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하시고 이 카페는 이게 다음 전환사채 카페에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이 네 가지를 해라 했잖아요. 이게 공모전은 공모가가 보통 적정 주가이기 때문에 손해볼 확률이 적다는 거고, 그 다음에 CB하고 BW도 한 번씩 하는데 CB, BW도 손해를 볼 수 없는 구조예요. 한 두세 달 사이에는. 왜냐면은 그 CB나 BW는 본드와 워런트의 가치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본드는 사채 요소의 가치고 워런트는 시간 가치가 있는 건데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신용등급의 B등급 이하짜리는 일단 공모로도 들어오지 않지만 그런 게 아닌 한 5에서 10%는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BW하고 CB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거는 뭐 이론이 필요 없어. 그냥 실제 해봐야 돼요. 계속 해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되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고, 마지막 네 번째가 실권주인데, 실권주는 유상증자를 했었을 때 이제 실권, 그러니까 기존 주주조정에서 청약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청약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대주주가 이미 지분이 많아갖고 추가적인 뭐 지분 확보가 필요 없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은 이제 그 유상증자를 할 때 한 30% 정도나 20% 정도의 할인을 해서 발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권주는 그 20에서 30%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이게 좀 잘 안 되죠, 이게. 이게 안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해봐야 돼요, 그냥. 그래서 해보시면서 이게 몇 번 해보면은 이게 제 말이 뭔 말인가. 제가 유튜브 찍고 있잖아요, 이거 찍고 있는 게 복습해 보시라고, 이거. 그래서 이거.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두세 번 더 보세요. 한 번 갖고 안 돼요. 두세 번 더 보시고, 그거 보고 요약을 해가지고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본인 이제 그걸 한번 만들어가지고 자신만의 채널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요즘 취업 현실이 어떠냐면은 저도 이제 뭐 젊은 친구들 많이 만나 얘기해 보는데 그거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그 최근 10년 동안 서울 시내에서 그 독일어 교사하고 불어 교사 그 채용 인원이 몇 명인지 알아요? 신규 채용 거의 없지 않나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0명이에요. 0명?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그럼 지금 지난 10년 동안 한 명도 없었는데 앞으로 10년은 있을까 보면은 앞으로 10년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 시내에 독어 교육학과, 불어 교육학과는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교사로 채용되지 않을 게 뻔히 보이는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지금 참 딱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우리 친구들이 취업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즘 언론사 있잖아요, 이게. SBS, MBC, KBS 신규 채용 직원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냥. 그래서 예전에 부모님들은 무조건 뭐 KBS, MBC를 이렇게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뭐 뽑아야 들어가죠, 그게. 뽑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게. 그럼 정권업계는 어떠냐면은 정권사가 요즘 전부 다 지금 지점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권사 전체 직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신규 직원 어떻게 뽑냐고요, 이게. 그리고 그래서 제가 참 젊은 친구들 보면은 우리 때보다도 더 힘든 이제 저는 IMF 세대거든요. 제가 4학년 때 IMF 터져가지고 엄청 고생했는데 지금은 그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제가 이제 2년 전에 그 독서 모임이라고 있었는데 그 유로 독서 모임에서 그 팟캐스트 그때 신감기라고 있었어요. 지금 3프로TV인데 그때 거기에 주최하는 독서 모임의 멘토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 때 보니까 거기도 의외 직원이 많더라고요. 한 9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작가분이 계셔가지고 작가분 보고 어떻게 하다가 여기 들어오게 됐냐니까 뭐 방송국에서는 뽑지도 않고 하니까 여기 한번 들어와서 이제 직장을 잡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보면은 그 직장이 나쁜 직장이냐 이거죠. 3프로TV에 직원이 있다는 거는. 그 여러분 보기엔 3프로TV 같은 거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로 겉으로 봐서 좋은 기업과 실제 성장하는 기업은 틀리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라든지 기존 사람들은 뭐 MBC 들어가면 좋겠다, KBS 들어가면 좋겠다 그러는데 실제 그 MBC 같은 경우도 자체 제작 드라마가 0편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아예 드라마 자체 안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근데 그게 어떻게 신규 직원으로 들어가요, 이게? 근데 오히려 그렇게 겉으로 보면은 성장하는 기업처럼 보이지만 실제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고, 또 겉으로는 저게 뭐 별거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제 산업들이 있는데, 그 산업들 중에서도 보면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성장하는 산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쪽으로 우리가 한번 기회를 보고 한번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투자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제가 그때 에코 마케팅이라는 회사도 한번 제가 분석한 게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굉장히 성장성이 좋더라고요, 이게. 그런 것도 지금은 그런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학생들이니까 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공모전은 반드시 투자하고, 투자하기 전에 이 기업들의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공부하세요. 투자 설명서. 보통 투자 설명서를 보면은 이 아무거나 볼까요, 한번? 투자 설명서 내용이 이거는 요약본만 있는데, 보통 이 분기 보고서가 있는데 분기 보고서 그런 거 보지 마시고 투자 설명서 보세요. 어떤 분들 중에서 투자 설명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꼭 투자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투자 설명서 보통 500에서 700페이지 넘어가요, 이게. 근데 그런 거면은 일주일 내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럼. 그 부분 중에서 특히 그 인수인의 평가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공부를 하면은 책 보는 거나 뭐 딴 거 보면 다 필요 없어요. 이게 가장 정확하니까 그거를 이제 계속 공부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기업의 설명을 들어볼게요. SKI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한 3, 4개월 전에 상장을 했어요. 상장을 했는데 지금 주가는 상장되자마자 폭락을 했잖아요. 폭락해도 공모가보다 2배 정도 아마 한 4, 50% 이상일 거예요, 그게. 그런 다음에 주가가 쭉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거는 왜 폭락을 했고 이후에는 왜 올라갔는지 이런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해한다면은 여러분 여기서 받은 공모주는 한 주, 두 주지만 이 기업을 정확하게 분석했다면은 이 폭락에서 이때쯤에 좀 의미 있는 돈을 담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담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쭉 다 먹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걸 보려고 그러면은 뭘 보셔야 되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 설명서 보이시죠? 투자 설명서? 요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 보면 인수인의 의견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요거만 해도 한 3, 40페이지는 돼요, 보통은. 근데 요거를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거를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투자 실적 쌓는데 어마어마무시하게 좋은 이제 자양분이 될 거고, 이걸 한번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은 이 기업이 상장 폐지될 때까지 먹고 살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기업 계속 상장돼 있을 거니까. 그래서 한번 이 투자 그 설명서 통해서 인수인의 분석을 제대로 공부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한 10년에 걸쳐서 몇 번 사고를 우려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 기업이 한 번쯤 폭락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폭락을 하는지를 공부를 해 놓으면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꼭 공부하시라는 거고, 이것도 하다 보면은 비교 대상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상장 기업을 자동으로 몇 개의 기업을 다 공부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 실사 보면 15차 실사라는 게 있잖아요. 15차, 16차. 그러니까 어떤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업을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탐방을 한 기업에 16번은 탐방 갔다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되나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탐방 현실을 못 가니까 투자 설명서라도 이제 제대로 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또 하셔야 될 게, 그 다음은 이제 한국 AI 협의회라고 있어요. 이것도 좀 보시고, 한국 AI 협의회가 모든 상장된 기업들의 상장 자료가 다 있고, 그리고 그 기업 설명회
중계 방송하고 있는데 유튜브 딴 거 셌던 거 다 보지 마시고 이것만 보세요 그냥. 왜냐하면은 이게 가장 정확해요. 이게 기업 설명의 자료들이. 이것도 보통 한 30분 정도 나와 있는데 실제 1시간 하는 거를 그 Q&A 부분은 빼고 설명 부분만 이제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여러분도 많이 시간이 있으니까 이 II 협의회에 들어가고 모든 여러분이 기업 투자하는 기업들의